썩어가는 내 옆구리를 생각해. 거길 관통한 총알을 생각해. 처음엔 차디찬 몽둥이 같았던 그것. 순식간에 뱃속을 휘젓는 불덩어리가 된 그것. 그게 반대편 옆구리에 만들어 놓은 내 모든 따뜻한 피를 흘러나가게 한 구멍을 생각해. 그걸 쏘아보낸 총구를 생각해. 차디찬 방아쇠를 생각해. 그걸 당긴 따뜻한 손가락을 생각해. 나를 조준한 눈을 생각해. 쏘라고 명령한 사람을 생각해.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모든 그들의 눈꺼풀 위로 어른거리고 싶다. 꿈속으로 불쑥 들어가고 싶다. 그 이마, 그 눈꺼풀들을 밤새 건너다니며 아른거리고 싶다. 그들이 악몽 속에서 피 흐르는 내 눈을 볼 때까지, 내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왜 나를 쐈지? 왜 나를 죽였지? 리어카에 실려 행렬을 앞서가던 역전에서 총을 맞았다던 두 아저씨의 몸은 어떻게 됐을까? 끄덕끄덕 허공에서 흔들리던 벗은 발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모습을 본 순간 너는 소스라쳤는데 세차게 눈꺼풀이 깜빡이고 속눈썹이 떨렸는데 그때 난 네 손을 붙잡았는데 우리 군대가 총을 쐈어. 넋나간 듯 중얼거리는 너를 행렬의 앞으로 더 앞으로 잡아 끌었는데 우리 군대가 총을 쐈어. 금방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너를 힘껏 끌고 나아가며 난 노래했는데 목이 터져라고 애국가를 따라 불렀는데 그들이 내 옆구리에 뜨거운 불덩이 같은 탄환을 박아넣기 전에 저 얼굴들을 하얀 페인트로 지워버리기 전에 자신의 시신이 불타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대와 그 옆에 흔들길이 서로의 얼굴을 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같이 동그랗게 모여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볼 수 없음에도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군인들을 둘러쌌습니다. 시민들의 한마음 한뜻의 힘이 너무 인상적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 적어도 군인들이 시신의 장례는 치를 수 있도록, 아니 가족들과 만나게만 해달라고 빌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상관해라도 시신을 가져다 놓겠지 속으로 안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설마 했을 때 군인들이 나서 사륙당한 죽음들을 쓰레기 트럭에 실어 어느 산으로 고깃덩어리처럼 운반되어 일괄 매장하고 태워버리는 비인간적인 현장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아픔의 칼이 되어 우리의 가슴을 찌릅니다. 동호와 정대, 그리고 정대의 누나 정미는 학살 현장에서 죽었지만 동호와 함께 도청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은숙, 진수, 선주, 그리고 동호의 엄마는 살아남았습니다. 3장부터 6장까지는 살아남은 그들의 지속된 슬픔과 아픔을 각자의 눈과 입을 빌려 이야기합니다. 3장 7개의 뺨은 동호와 같이 구청에서 일하던 은숙에게 일어났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5.18이 지난 5년 후 은숙이 출판사에서 박봉을 받고 일하던 어느 날 형사에게 끌려가 취조당하며 뺨을 7대 맞는 은숙의 현재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동호가 있는 도청으로 돌아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계엄군이 오늘 밤에 도청을 들어올 것이고 남은 사람들을 다 죽일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형들은 각오가 된 사람만 남고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호는 가지 않습니다. 엄마가 도청까지 와서 여기 있다간 죽는다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끝까지 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은 정대를 위해서?
어쩌면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아닌 죽는 게 두렵지 않다는 초연한 확신으로 아마 아닐 겁니다. 창문들 틀 아래 웅크려 앉아 배가 고프다고 말하던 아이가 회의실에서 남은 카스테라를 얼른 가져와 먹어도 되냐고 묻던 아이가 죽음에 대해서 뭘 알고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동화와 함께 상무관에서 일하는 은숙은 병원에서 살아남은 이후 출판사 직원으로 일합니다. 은숙은 살아남아서도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신을 원망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숙은 불순한 내용을 쓴 희곡책 출간을 도왔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7대의 따귀를 맞습니다. 이 희곡책을 번역 출판하기 전 검열과에서는 번역자가 수배자라는 이유로 은숙을 몰아세우고 7대의 뺨을 때린 겁니다. 은숙은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며 뺨을 한 대씩 잊어가리라 마음 먹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희곡은 출간되었고 은숙은 그 희곡을 바탕으로 구성한 연극을 직접 보며 동호를 떠올리며 그리워합니다. 마지막 7번째 뺨은 입을 아주 살짝만 달싹거리며 무언에 가까운 저항 연극을 보면서 오히려 가슴에 더욱 깊이 새깁니다.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앞제야 한거하는 은숙의 눈물이 빛납니다. 그들이 무슨 마음으로 도청에 남았건 계엄군은 예정대로 도청으로 들어왔고 시민군은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총을 들고 경계하던 형들은 계단을 올라온 군인들이 어둠 속에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군인들은 항복하는 아이들까지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호는 죽었습니다. 학살자 전두환을 타도하라. 뜨거운 면도날로 가슴에 새겨놓은 것 같은 그 문장을 생각하며 그녀는 회벽에 붙은 대통령 사진을 올려다본다. 얼굴은 어떻게 내면을 숨기는가 그녀는 생각한다. 어떻게 무감각을, 잔인성을, 살인을 숨기는가. 창아리에 등받이 없는 의자에 걸터앉아 그녀는 손톱 틀의 거슴머리를 뜯어낸다. 실내가 따뜻하지만 목도리를 내릴 수는 없다. 문신 같은 뺨의 상처가 라디에이터의 열기에 달아오른다. 보안사 군복을 입은 담당자가 출판사의 이름을 호명해 그녀는 창구로 다가선다. 어제 박영이 가져온 가제본을 제출한 뒤 2주 전에 제출한 심사가 끝난 가제본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한다. 기다리십시오. 당신들을 잃은 뒤 우리들의 시간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집과 거리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두워지지도 다시 밝아지지도 않는 저녁 속에서 우리들은 밥을 먹고 걸음을 걷고 잠을 잡니다.